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뭐 예상치대로 나오기는 했지만 예상치대로 나온 게 여기가 또 시작이야 하는 그런 어 뭐랄까요? 이렇게 지옥의 문을 하나 다시 여는 그런 느낌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했고요. 뭐 우리 시장도 오늘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미국도 오늘 이제 그 선물 지수가 또 괜찮았고요. 또 일단 악재가 지나갔고 악재가 나왔습니다만 그 악재의 영향을 이제 좀 우리나라와 아시아 증시들이 좀 덜 받았어요. 오늘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물 지수가 좀 상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게 환율이 또 1,400원을 돌파했는데 한 방에 뭐 1% 넘게 오르면서 15원 넘으면서 1,413원까지 아까 가는 거 제가 봤는데 1,409원대로 마무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이제 그 금리 인상 우려 앞으로 더 지금 11월 13일, 11월 3일인가요? 잠깐만요. 11월 3일 날 FOMC가 있고 회의가 있고 12월 15일 날 FOMC 회의가 이제 올해 두 번 남았는데 이 두 번 동안에 지금 1.1에서 1.4% 정도 더 올릴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이상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한 번 더 11월 달에 한 번 더 가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했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0.5% 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을까 또는 0.75% 포인트를 또 올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한숨이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이렇게 버텼는데 또 지금까지 나온 이제 올렸던 그 금리만큼을 또 올려 두 번이나 이게 이제 너무 그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오후 그러니까 새벽 3시 발표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폭락을 해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고 우리 시장의 내일 전망이 중요한데 일단은 미국 시장 선물이 지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도 일단은 하락을 좀 그 막을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내일은 오늘 뭐 시간외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의 이제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뒤로 갈수록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보면은 내일은 우리 시장이 이제 가는데 완전히 뭐 많이 빠졌다가 굉장한 호재를 만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빠지겠어 하는 반발 매수세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게 완전히 상승한다고 말할 수 없고요. 아마도 다음 주 한 주 정도 조금 아주 반짝 상승을 하다가 이제 미국 그 또 CPI에 대한 이제 뭐 경계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내일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떻게 보면은 좀 거울 같은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거래하는 물품의 가격을 조사해서 그게 가격이 비싸지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래 소비자들이 이제 거래하게 되는 그 제품과 상품들의 가격이 높아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생산자 지수에는 또 특히나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거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우리나라 국내 발표가 되지만 미국은 10월 12일 날 발표가 되고 이게 그래도 좀 상승폭이 좀 줄고 뭐 빠지거나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도 시장이 좀 기대하는 그 기대 심리가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많고 환율도 체크해야 되고
또 미국의 선물 지수도 장중에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수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오늘은 수급도 안 좋았고 환율도 안 좋았고 미국의 악재도 만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됐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채로 마무리를 했고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일단 그 강보합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행이고요.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일 이제 이번 한 주의 마지막 내일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그 움직임의 방향이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매일 거의 쳇바퀴 돌듯이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도 있잖아요. 지금 그 미국 시장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계속 나쁘게 또 그 나쁨의 그 폭이나 힘이 계속 더 큰 악재가 한 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악재가 나오고 더 큰 악재가 나오고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피했는데 더 큰 게 눈앞에 있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암울한 상황이고 환율도 1,400원 돌파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우리 산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99 종목이 올랐고 579 종목이 빠졌습니다. 0.63%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이 마이너스 1.06% 하락했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더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코스닥은 421 종목이 올랐고 1019 종목이 빠졌습니다. 0.46%가 빠졌는데 코스닥 150은 0.47 뭐 비슷했죠.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 코스닥은 개인과 함께 기관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오늘 이 환율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물은 보시다시피 빨간색 조금 강보합 정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11% 15원 50전이 올라서 1,409원 70전 그냥 단숨에 1,400원대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환율이 걱정되는 그런 구간이고 국제유가는 1.19%가 하락해서 82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코스피는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 따라 약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환율 급등 또 아시아 주요 증시의 약세 보이는 가운데 전기, 전자주 등을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약세 영향으로 IT 등 중심 매도세 속에 마이너스 2.5%까지 급락을 했지만 미국 지수의 선물 반등, 미국 선물 지수의 반등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전환 등에 따라서 낙폭을 축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9월 FOMC 자이언트 스텝 및 고강도 긴축 지속 전망 속에 하락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FOMC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결정되며 하락 출발한 지수가 2023년까지 고강도 긴축을 지속하겠다 이런 점도표가 나오고 장중에 1,410원을 돌파한 환율에 따라서 수급 부담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 마감했다. 그리고 통신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침체 위기 속에도 IRA 법에 이제 미국의 그 수혜로 호실적이 전망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가 거의 유일하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55,0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54,400원까지 밀렸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4%대 하락이 나왔고 네이버는 마이너스 3%대가 나오면서 21만원도 무너졌고요. 뭐 20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현대차가 지금 어제 그 포드 자동차가 12% 급락, 그다음에 오늘은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포드 자동차가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 현대차와 또 기아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2%대. 그래서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와 KB금융 정도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3.75% 오르면서 다시 대장주 자리를 꿰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세를 딛고 강보합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LNF, HLB, 에코프로가 5%대 올랐고 천보도 올랐고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이제 오른 종목들이 이렇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1.21%가 빠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차이는 200원 차이로 좁혀졌고요. 이따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간외에서는 뒤집히는 걸로 내일 바로. 그래서 내일은 저는 내일쯤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바로 뒤집혔고요. 내일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이 또 뒤집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16위부터 30위까지를 보면 오늘 위메이드가 거의 4%대 마이너스 4%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18위까지 밀렸고요. 성일 하이텍이 17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동진 세미캠이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다시 시총 21위, 20위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시즌도 많이 빠졌군요. 26,500원까지 하락을 했고, 자,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전기 가스업이 제일 좋았는데 삼천리가 4%대, 대성에너지가 3%대, 한국전력이 2%대 올랐는데 지금 음식료업, 러시아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뭐 음식료, 사료 이런 쪽에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가스 다음이 음식료업이었고 비금속 광물은 아마도 포스코 케미칼 흐름이 괜찮아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한 업종은 서비스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도어 엔지니어링 7%대 하락, CJ CGV 마이너스 5%대, IHQ, 카카오, 하이브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한일사료가 상한가, 대주산업이 25%대, 그리고 KC피드와 팜스토리가 14%대 올랐고요. 빠진 업종은 방송 서비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국경제TV가 16%대 하락, YTN이 마이너스 12%대, KNN이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일성신약이 상한가, 삼진제약이 7%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가 마이너스 8%대, 녹십자, 일동홀딩스, 대웅이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제노포커스와 우진 BNG가 6%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마이너스 9%대, 젠큐릭스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623억 원이 늘었고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은 LNF의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대부시스터즈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비엠, JYP 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LX세미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증권, 일진하이솔루스, 카카오페이, CJ 대한통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유니테스트, CJ ENM, 덕산네오룩스, 시젠, 유진기업 순이었습니다. 오늘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1,400원을 돌파하면서 산업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항공, 철강, 자동차 업종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크게 이제 오르면서 환율이 오르면서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업계가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항공기 리스비와 유가 등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업의 특성상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영업비용이 그만큼 늘어나서 수익성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러 가지 해지를 하고 있지만 외화 지출이 외화 수입보다 많고 차입금 비중도 높아서 환율이 오르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LCC의 환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그 진에어라든가 또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흐름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환율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공주들은 조금 위태위태한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를 거의 수입하는 철강업계도 고환율 부담이 크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주, 그 다음에 전자업계는 당장 큰 손실은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반면에 조선업이 선박 건조 대금을 달러로 받고 있어서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조선업 엄청나죠. 오늘 현대 미포조선도 지금 10 몇 % 올랐던데. 그래서 지금 이 업종에 따라서 환율 때문에 크게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가 다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오늘 이제 그 0.5% 포인트를 다음 달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다시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뭐랄까요, 이렇게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 워낙 이제 급하게 크게 올리니까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이제 크게 바뀌고 있죠. 뒤집혀서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10월 14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10월 14일은 미국의 10월 12일 생산자 물가 지수, 10월 13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이제 14일 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까지 그 0.5%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렇다면 11일이 돼서 바로 그때부터 빠질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그 전주부터 아마 금요일쯤부터 뭐 한 10월 7일쯤부터 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흐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단 너무 많이 빠졌고 이벤트 하나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지만 10월 들어서부터는 이제 계속 아마 주가가 좀 또다시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잘 가네 하고 뭐 좀 사볼까 하면, 그래서 매수를 하면 털썩털썩 주저앉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 투자자들은 비중 늘리는 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은 뭐 2차 전지가 잘 가고 있는 2차 전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증권에서 되게 재미있는 그 퀀트 분석이 리포트가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어제자로 나왔는데, 이제 오늘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증시 전문가들이 연말로 갈수록 기관 수급이 부진했던 종목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 따르면 기관 수급이 1년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유독 강세를 보이더라.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성향상 연말로 갈수록 숏 커버링에 나서는 등 연중 내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서 12종목을 이제 유망한 종목으로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GS건설, 위메이드, 성일하이텍, 코롱인더, 솔루스 첨단소재, 심텍, IS동서, CJ-CGV, 코스맥스, 콘텐트리 중앙, 이렇게 12종목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자, 이 중에 2차전지주들 만약에 지금 업종이 잘 가니까 한번 2차전지 쪽으로 가볼까 하면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솔루스 첨단 소재 정도를 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낙폭이 과다한 그런 종목을 이제 따지고 싶다면 위메이드나 CJ, CGV나 이런 종목들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한번 이 12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고 흐름을 체크하면서 매수 이런 거 사볼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잘 가는, 지금 이제 벌써 다시 잘 가기 시작한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건설주도 GS건설하고 IS동서 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 하나 한번 담아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 매수,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기관이 조금 팔았지만 개인이 훨씬 많이 팔았죠. 그래서 오늘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외국인이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일단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같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막 다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금투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그래서 오늘 200원을 올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내일 셀트리온 제약하고 일단 좀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약은 기관이 안 샀어요. 금투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금투가 팔았고, 이제 연기금도 좀 팔았고,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은 헬스케어가 훨씬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따라 사면서 기관이 많이 매도하고 사모펀드와 금투가 매도를 했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일단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바닥을 열어놔야 되지 않냐. 내일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 반등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낙폭이 과다한 정도, 그냥 5일선이나 이런 정도에 붙을 그런 정도까지만 살짝 올리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왕창 들어왔고, 특히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엄청 많이 매수했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110만 주 넘게 터지면서 이제 뭐 4일 연속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 자, 14만 원을 넘어서 한 1만 원대를 당연히 넘고, 한 얼마쯤까지 갈까요? 한 10, 여기 지금 그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쭉 있잖아요. 그 맨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딱 뛰어넘으면 12만 원이 눈앞에 이제 보이거든요. 이런 추세를 12만 원 정도까지 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위쪽에 이 매물이 아니라 그 이동평균선들이 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41선 자리에서 11만 2천 원인데요. 거기서 한 번 정도 좀 눌릴지 아니면 좀 더 갈지, 그런 그 좀 눈치 보기 같은 게 11만 2천 원 정도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따가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가격을 보면서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했는데, 차트 보면서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강원랜드도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흐름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개인이 5일 연속 매도하면서 지금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0.89% 1,500원이 오른 17만 500원, 헬스케어는 0.77% 500원이 오른 65,500원, 제약은 0.31% 200원이 오른 65,400원, 이렇게 뒤집힐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0.99% 500원이 오른 51,100원, 에코프로비엠은 0.74% 800원이 오른 108,700원, 강원랜드 0.19% 50원이 오른 26,4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지금 이렇게 이제 시초가보다 올라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아래 꼬리 잡고, 이제 여기서 반등, 너무 바닥, 이런 느낌이죠. 코스피 지수가 이랬고요. 코스닥 지수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닥까지 추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반등. 그러면 이제 오늘은 사실은 오후장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도 좋았는데, 시장 분위기상 지금 사서 또 조만간 팔고 이러느니 아직은 비중을 늘리지 말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10월 한 중순까지는 그럴 것 같고요. 헬스케어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양봉을 만들어냈고, 위쪽에 있는 이 121선을 뚫고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가 내일 5일선과 121선 만나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약은 힘이 더 약하죠. 아예 이제 5일선 부근까지 아예 가지도 못하고,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랬지만, 그래서 5일선을 뚫으면 11선 위쪽에 7만원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이죠,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일단 내일 흐름 반등을 할 때 최대한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일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가격이 좀 역전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제약이 반등을 해도 헬스케어보다 상대적으로 더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는 그 와중에 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더 빠졌다는 거죠.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메이드는 많이 빠지고 나면 5일선이나 11선 부근까지 단숨에 올리고, 그때 다시 또 빼고, 이렇게 반등하는 단기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내일 일단 시간에도 올랐고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면 반등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일단 바닥이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흐름 좋았죠. 단숨에 21선을 돌파했고요.
여기서 이제 241선, 61선, 121선 뛰어넘으면 1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만 원 정도까지는 추세상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이 241선 11만 2천, 지금은 10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11만 2천 원쯤 되면은 여기서 조금 힘에 붙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이 위쪽에 있는 240, 60, 121선들은 전부 다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좋지만 이 위쪽에 있는 이평선들의 부담, 그래서 12만 원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어, 강한 에너지와 또 넉넉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원랜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121선에 부딪혀 내려왔죠. 제일 위쪽 이동평균선까지 올렸다가 올렸죠. 올렸는데 이제 그걸 뚫지는 못한 거죠. 근데 지난달 말에도 보면은 121선 부근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횡보하다가 쭉 흘러내렸죠. 그랬다가 다시 반등을 한 건데, 자, 이번에 여기를 뚫으면요, 이제 지난번 이제 27,000원대 뭐 여기 넘어서서 거의 한 3만 원 가까이까지, 지금 일단 60일 신고가 쓰고 27,000원대 뚫고 60일 신고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상당히 그 좋은 흐름으로, 뭐 파라다이스나 GKL과 마찬가지로 지금 카지노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선물지수 보면은 다우존스는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좀 빠지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도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보니까 지금 다우는 84 플러스 84, 그러면은 크게 올리고 있죠. S&P 500은 플러스 6.5 상승 전환했고요. 선물지수가. 나스닥도 15.5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 7시 한 반, 8시 요 사이를 한 8시쯤 지나면서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가 일제히 상승 반전을 해서 상승세를 조금 키우고 있는 중이다. 지금 다시 약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다 반전을 한 건 맞습니다. 상승세로 반전을 했고, 이런 상승세라면 오늘 미국 시장은 최소한 강보합, 그러니까 뭐 상승세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지 않을까 하고 이제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또 많이 또 주저앉고 있네요. 나스닥이 방금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다우도 플러스 48, 49까지 좀 내려왔고요. S&P 500도 플러스 1, 다우도 플러스 31, 지금 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또 나스닥도 마이너스 6.75, 마이너스 12.25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하락 전환을 했네요. 지금 8시 한 15분쯤 지나는 8시 11분을 지나고 있는데 마이너스 12 나스닥이, 다우는 플러스 24. 예, 지금 이 보합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4.5 지금 계속 왔다 갔다. S&P 500은 다시 또 플러스 전환. 지금 미국 선물은 방향을 잘 못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제가 이거 편집해서 이따가 뭐 한 9시 정도 되면 드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미국의 그 개장 이후 상황을 잘 보시고,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 보시고 업종별로 좀 보시고 대장주들 흐름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내일 장을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 그 멤버십 방에는 당연히 매일매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그 브리핑만 봐도 저는 이 투자 방향 잘 잡을 것 같은데, 이제 아침에 뭐 저기 텔레그램 방으로 트리온스 위원들이야 뭐 말씀을 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하지만, 그 아침에 미국 시장 정리하는 거를요, 사실 모든 투자자가 다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시장을 뭐 예상하고 또 내가 투자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 미국 시장은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시 또 방금 나스닥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네요. S&P 500도 플러스 4,
나스닥은 플러스 2.25. 뭐 아주 크게 가지는 못하고요. 지금 일단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 개장 이후 상황을 좀 보시고 각 투자하시는 종목들의 미국의 대장주들을 한번 흐름을 유심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2차 전지면 테슬라라든가 뭐 자동차면 포드모터라든가 바이오면은 뭐 파이자나 머크라든가 이런 데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나스닥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요. 지금 제가 뭐 중계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스닥은 다시 또 마이너스 3.5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일단 빨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